지난 26일과 27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인천 주권 찾기 시민 공약을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부평 깡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마스크 6,000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부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업무 추진비 등 일부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업무 추진비와 의원 역량 개발비, 외빈 초청여비 등 모두 6,5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원 해외 연수 경비 등 필요성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50% 감경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감경 대상에는 지하도 상가도 포함됩니다. 감경 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부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조치돼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납세자와 소상공인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시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린 임대인에게는 7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임시 폐쇄한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등을 면제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부평 깡시장 상인들이 마스크 6,000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내자는 의미인데요. 그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안 되세요? 이거 안 되죠 뭐. 반이나 밖에 안 돼요. 평소보다 반 정도밖에? 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부터. 사람이 나와요 말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매출이 줄었다는 거세요? 그렇죠. 3분의 1 정도 와야지. 요즘은 밖에 외부 식당들이 장사도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도 타격이 많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가운데 부평 깡시장 상인들이 마스크 6,000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활기를 잃은 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행사.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오시는 손님한테 또 안전하게 시장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해가지고 준비하게 된 내용입니다. 부평 깡시장은 매일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부평 깡시장이 참 소독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그 거리 두기도 우리 철저히 지키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깡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골목 상권. 상인들이 고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 1인당 최대 10,000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포천과 김포 등 17개 시군이며 전 시군에 지급할 경우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활동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화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 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일까지이며 개인별 동의서를 받은 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택시의 카드 수수료를 100% 지원합니다. 지역 택시업계의 매출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22%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시는 택시업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수계 전환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수계 전환 매뉴얼은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정수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전환하는 작업인데요. 인천시는 상수도 사업본부와 지역 사업소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상훈련을 수시로 실시해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 우리 지역 인천 부평과 계양, 부천, 김포 선거구 후보자들을 이정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인천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는 모두 1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미래통합당 정유섭,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소윤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인천 부평 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미래통합당 강창규, 정의당 김응호, 민중당 임동수, 국가혁명 배당금당 신지숙 후보가 출마합니다. 인천 계양갑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미래통합당 이중재,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장백, 무소속 김수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미래통합당 윤형선, 민중당 고혜경,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대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다음 경기 부천 지역에서는 17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경기 부천 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혁, 미래통합당 이음재, 정의당 김선자, 국가혁명 배당금당 조은지 후보가 출마합니다. 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미래통합당 서영석, 정의당 이미숙, 민중당 이종남, 국가혁명 배당금당 남궁진숙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미래통합당 차명진, 정의당 신현자, 국가혁명 배당금당 서금순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경기 부천 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미래통합당 안병도, 정의당 구자호, 국가혁명 배당금당 서남순 후보입니다. 경기 김포 2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나섭니다. 경기 김포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미래통합당 박진호, 국가혁명 배당금당 조성진, 무소속 유영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 김포 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미래통합당 홍철호, 민생당 박채순,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상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조직위에서 발굴한 시민 제안 공약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정치권의 시민 제안 공약을 제안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이들 역차별적인 현안을 공약화해서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네.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분야별로 살펴보면 5개가 선정이 됐어요. 정치 주권, 또 경제 주권, 환경 주권, 교육 주권, 마지막으로 문화 주권 이렇게 5가지인데 먼저 이 정치 주권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정치 주권의 핵심은 지방 분권입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지방 고용노동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환경청 등 중앙정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모든 사무를 인천시에 이관하라는 겁니다. 네. 인천은 산업도시이자 항만 물류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펴려면 이들 기관의 인천시 이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주권 또 환경 주권에는 어떤 공약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것이 공항 항만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규제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연간 2조 원대의 수익을 내는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단지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운항만산업균형발전 특별법도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주권으로는 대표적으로 수도권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 에너지, 쓰레기 이런 시설이 인천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 대표적으로 수도권 메리츠의 경우에 인천은 2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서울 경기가 모두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는 종료할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죠. 환경 주권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교육 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주권의 공약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교육 주권의 기본적인 것은 인천과학기술원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타 지역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케이블 TV가 해설 논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공약들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각 정당에다가 시민 제한 공약을 채택 요구를 했는데 채택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가 높아진 수치인데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의 비율은 10% 수준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의 진입 장벽도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글쎄, 이게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돼야 서민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재래시장을 좀 살려서 활성화돼가지고 좀 서민들이 잘 살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9일) 새벽 2시 30분쯤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불에 타 9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9일 저녁 6시 50분쯤 부천 심곡 본동에 있는 한 의류 매장 상가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 내부와 의류 600여 점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의류 보관용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가 30일 해상에서 표류하던 레저보트 승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39분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해상에서 레저보트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출동한 해경은 해당 레저보트를 예인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승선원 7명 모두 건강한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왕산 마리나에서 출항해 항해를 하던 중 선갑도 인근에서 엔진 고장으로 배가 멈춰섰다고 표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와 대한적십사사 부천지구 협의회가 30일 지역 다문화 가정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당초 오정경찰서는 3월 중 지역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이어지자 장 담그기 행사를 취소하고 직원들이 직접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비롯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이순길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지역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날씨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6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간 날씨 함께 보시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따사로운 봄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지만 또 해가 지면 다시 금세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며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불씨도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서울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